헤어진 남자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을 때 반드시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모르면 당신은 그의 진심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자꾸 연락을 해온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일 뿐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그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연애라는 것은 시작만큼이나 끝도 복잡한 감정의 연속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 길든 짧든 이별은 언제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미련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있어도 솔직하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들은 특정한 행동 패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행동들은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남자가 미련이 있을 때 보이는 대표적인 태도와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는 안부를 묻는 연락입니다. 헤어진 사이인데 갑자기 별일 없냐고 물어보는 연락이 온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 굳이 당신의 안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는 당신과의 접점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헤어진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락할 특별한 용건이 없는데도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미련의 신호입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다는 식의 별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다며 갑자기 사진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답장을 하면 그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차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미련이 없는 남자라면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별 후에 깔끔하게 연락을 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려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락이 올 때 당신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의 연락 빈도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미련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기로 연락이 온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그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락의 시간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온다면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연락이 온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묻는 연락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미련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연락을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급하지도 않고 반드시 연락해야 할 일도 아닌데 구실을 만들어 연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집에 두고 간 짐이 있다며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합니다.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도 아니야, 직접 가지러 갈게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빌린 돈 몇천 원을 갚겠다며 만나자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됐다고 해도 아니야, 이건 꼭 돌려줘야 해라며 만남을 시도합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당신을 만날 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만나는 사이라면 이런 행동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굳이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 것을 유독 당신에게만 와서 말합니다. 업무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단순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게 잊히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일상에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택배로 보내면 간단히 끝날 일을 직접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연락이 반복된다면 그의 미련은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실을 만들어낸다면 확실합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매번 응해주면 그는 더 자주 연락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억 이야기를 꺼내는 행동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때 같이 갔던 바닷가 기억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같이 먹었던 음식이 정말 맛있었지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같이 봤던 영화 진짜 재밌었는데라며 웃기도 합니다. 이런 추억 이야기의 이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행복했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우리 둘이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다시 만들 수 없겠냐고 넌지시 제안하는 것입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적 도구입니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좋았던 기억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싸웠던 이야기나 힘들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둘이 행복했던 순간만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의식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당신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묻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추억 이야기를 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분위기가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닌데도 억지로 꺼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그때 기억나라고 한다면 확실합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당신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당신과 공유함으로써 감정적 유대를 다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추억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표정도 잘 살펴보세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저절로 나온다면 진심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며 그의 눈이 반짝인다면 미련이 깊은 것입니다. 반대로 무덤덤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단순한 회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실려 있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을 다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억 이야기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미련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한다고 직접 말하는 대신 추억을 통해 간접적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상담 상대가 되고 싶어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미련 표현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혹시 요즘 힘든 일 없어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있으면 말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해도 괜찮다며 자신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이런 행동의 뒤에는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합니다. 먼저 자신이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쓸모있는 남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헤어졌지만 내가 없으면 힘들지 않냐고 운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줌으로써 다시 기회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면 바로 달려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며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라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걱정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에서 이 정도의 관심은 보통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서도 이 정도로 적극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이 정도로 나서준다면 미련이 확실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면 고마워할 것이고 고마워하면 좋은 감정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감정이 쌓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핑계로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어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역할이 이미 끝났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역할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성의 말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직접적인 미련의 표현 방식입니다.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반성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남자였는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못해줬는지 고백합니다. 상처를 줬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행동의 구조를 분석하면 매우 명확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신을 어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세 단계가 하나의 세트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약속하며 재결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는 나름대로 진지한 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반성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당신이 소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성의 말과 실제 변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로는 달라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과 행동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반성인지 진정한 변화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결정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시 만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니 그의 반성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성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미련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미련이 있다는 것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의 반성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마음속에 당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은근히 암시하며 접근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행동들보다 조금 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거나 다시 만나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대화 중에 요즘 여자친구가 없다며 외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사귀던 사람과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슬쩍 말합니다. 당신이 선물했던 물건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를 듣고 있다며 공유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꾸준히 좋아요를 누릅니다. 가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당신의 스토리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미련의 가장 흔한 표현 방식입니다. 직접 연락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온라인에서는 가볍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잊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으니 너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암시를 알아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라고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암시형 접근은 거절당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거절당했을 때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다. 하지만 암시 형태로 접근하면 상대가 반응하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하나 누른 것뿐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미련의 표현입니다. 한두 번의 좋아요는 무시할 수 있지만 꾸준한 관심은 다릅니다. 당신의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고 반응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의 온라인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안부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 자신이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좋아요와 댓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눈치챘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의 신호에 반응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는 이별 전과 달라지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행동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행동입니다. 분명히 헤어졌다고 선언했는데 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귀던 때와 똑같이 연락합니다. 만남을 당연하다는 듯이 제안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에는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이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행동하면 이별이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나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진짜였어라고 알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본인은 헤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사귀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완전한 혼자만의 착각 속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분명하게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면 집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계가 끝났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미련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이해하되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별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가 위험한 수준으로 집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7가지 행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부를 묻는 연락은 가장 기본적인 미련의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구실을 만들어 접촉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추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감정적 유대를 되살리려는 시도입니다. 상담 상대가 되려는 것은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려는 행동입니다. 반성의 말을 하는 것은 변화된 모습으로 재결합을 원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암시하는 것은 안전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행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미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두세 가지 이상의 행동이 겹치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별의 상황과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이별을 제안했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별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도 미련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가 미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기쁜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확실히 끝내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미련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당신의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아직 미련이 있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면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애매한 태도는 상대에게 거짓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몇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별의 원인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로 또다시 헤어지게 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증명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결합은 또 다른 이별을 낳을 뿐입니다. 반대로 확실히 끝내고 싶다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의 미련에 동정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별을 결심한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정적인 순간의 결정을 번복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관계가 끝났음을 전달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연락에 일일이 응대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이로운 선택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를 질질 끌면 양쪽 모두 지치게 됩니다. 깔끔한 이별이 결국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전달하세요. 모호한 태도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미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행동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헤어진 남자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잘 맞추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